참 재미없는 철강 업종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회사, 바로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의 현재 주가 수준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주가에 아주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철강 업황인데요. 철강 업황 살아난다, 포스코 홀딩스 주가 상승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철강 업황은 세계 경기와 또 일치하죠. 그래서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이 기대가 어떻게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차 전지 소재 사업 포스코 홀딩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전망이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철강 업황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철강 업황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사업을요, 자회사인 포스코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해외 철강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상당히 기대됐었습니다. 이 양회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양회, 중국의 최대 정치 연례 행사죠. 이 양회가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여기에서 어쩌면 6%대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을까, 적어도 5.5% 정도는 제시를 할 거야 라는 시장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면서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가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5%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5%는요, 작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었죠. 그때도 5.5%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그것보다도 0.5%나 낮은 수준이고요. 역대 그 경제 성장률 제시한 숫자 중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이 실망을 하고, 포스코 홀딩스 주가도 이 양회 전까지는 이 양회에 대한 기대, 양회에서 제시할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이 양회를 지나면서 포스코 홀딩스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인데요. 자, 이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다 비우호적인 상황밖에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또 미중 패권 다툼도 지금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도 우려되고, 그래서 금리가 매우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 금리 인상 속도가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말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는데, 이 중국의 경기 부양마저 그 기대가 꺾이면서 경기 회복에 의한 철강 업황의 상승, 그리고 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로 제시해드리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지금부터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여러 자회사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상장사죠.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이 포스코 케미칼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과 이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을 그래서 구분해서 그 평가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SNNC라고 있어요. 니켈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광석 리튬을 하고 있어요. 이 리튬, 우리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PLSC라고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HY 클린 메탈도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사업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그 까만색 네모로 표시를 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은 파란색 네모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광물 단계인데요. 이 광물은 리튬, 니켈, 흑연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은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고,
케미칼이 흑연을 하고 있는데요. 리튬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 아리엔테나,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진행하고 있고요. 니켈은 SNNC 자회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물로부터 중간 소재를 만듭니다. 니켈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양산을 하고 있죠. 이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 대표적인데요. 이 광물로부터 삼원계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인 이 전구체를 만듭니다. 이 전구체 케미칼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흑연으로부터 또 중간 단계인 구형 흑연을 만드는데 역시 케미칼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소재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자, 이 중간 소재로부터 최종 소재를 만드는데요. 이 최종 소재, 양극재를 위해서 조금 전에 전구체, 이 니켈, 코발트, 망간 등으로 구성된 전구체를 중간 소재로 만든다 말씀드렸죠. 이 전구체와 리튬과 섞어서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형 흑연은 흑연 음극재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소재, 양극재, 음극재 등을 얻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가 만들어지죠. 이 배터리로부터 다시 광물들을 추출하는 사업도 역시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PLSC 그리고 HY 클립 메탈을 통해서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 광물, 중간 소재, 최종 소재까지 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요하다는 리튬의 이 광산과 염호까지 확보하면서 진정 이 풀 밸류 체인을 확보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리튬, 니켈, 실리콘 음극재, 리사이클링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좀 요약을 해보면요. 홀딩스는 광물,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로 한 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2차 전지는 기대가 크죠.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자원 전쟁 시대에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리튬의 염호, 광산까지 확보하면서 말이죠. 자, 우리는 이 리튬에 크게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리튬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소재 사업 중에 리튬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염수 리튬과 광석 리튬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염수 리튬은 포스코 아리엔테나를 통해서, 광석 리튬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염수 리튬은 염호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거고요. 광석 리튬은 광산에서 직접 그 광석을 캐서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각각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2018년이 포스코 홀딩스가 본격적으로 이 리튬 사업에 뛰어든 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한 것도 2018년이고요. 또 호주의 필바라사가 라고 있어요. 이 필바라사의 지분을 인수한 것도 2018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2018년에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하겠고요. 자, 먼저 2021년, 재작년이죠. 2년 전에 광석 리튬의 이 생산 공장을 착공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 염수 리튬의 생산 공장을 착공하게 되고요. 자, 이 생산 공장을 착공한 다음엔 2년 후에 양산을 합니다. 준공을 하는데요. 이 준공, 2021년에 생산 공장을 착공한 광석 리튬을 올해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43,000톤의 이 양산 캐파를 갖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염수 리튬은 생산 공장을 2022년에 착공을 했죠. 그 2년 후인 내년에 또 준공을 해서 연간 5만 톤의 또 생산 캐파를 갖습니다. 그래서 총 9만 3천 톤의 이 리튬 생산 캐파를 2024년까지 갖추게 됩니다. 자, 2023년 광석 리튬부터 양산을 하게 되죠. 따라서 올해가 이 리튬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해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리튬 사업의 원년 2023년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이 좀 최근에 주목하면서 주가도 꽤나 좀 방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은 크게 주목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친환경 인프라라는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참고 삼아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포스코 에너지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머지됐습니다. 그게 지난 1월이었고, 그래서 그 합병
법인이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 인터내셔널 지분을 63%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71%로 지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친환경 인프라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인터내셔널이 상장사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지분 가치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의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철강 같은 기존 사업은 PBR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PBR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가 됩니다. 순자산이 2배야? 그렇다면 시가총액도 2배가 돼야 돼. 그게 결국 같은 주가 수준이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순자산을 통해서 그 주가의 수준을 평가해 보는 것이 바로 PBR인데요. 자, PBR은 순자산분의 시가총액으로 정의되죠. 따라서 순자산의 PBR 밸류에이션 곱하면 목표 시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순자산은 2023년 예상 순자산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23년 말 기준 목표 주가를 설정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PBR은 이론적 PBR을 도출했습니다. 이 이론적 PBR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이론적 PBR 고든 배당 모형으로부터 도출을 해봤습니다. 수식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고요. 상당히 심플하죠. 하지만 이 수식을 이해하는 데는 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필요하고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래도 이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난 알아야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연구성장률 있어요. 이 연구성장률은 작년에 각각의 숫자들 있죠. 작년의 PBR 확정이 되어 있고요. ROE나 이 자기자본 비용도 역시 작년 숫자들로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연구성장률을 역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작년의 연구성장률을 올해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 도출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해 말 예상되는 순자산 61조 5천억 원 전망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 PBR을 계산해서 도출한 결과는 0.47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시총 2를 곱하면 29조 1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그리고 리튬 사업의 가치인데요. 이 리튬 사업은 2024년 캐파 9만 3천 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9만 3천 톤의 캐파가 현금 창출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에비타 1.3조 적용하고요.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이 세계 광물 회사들의 이 EV 에비타 멀티플 평균이 6.2입니다. 이 평균을 적용을 해서 기업 가치 8조 1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니켈과 리사이클링 사업인데요. 이 니켈은 2024년 캐파 10만 5천 톤이고요. 이를 통해서 현금 창출 1천억 원 예상이 돼서 사업 가치는 6천억 원으로 도출됐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 사업은 2024년 니켈, 코발트, 리튬 전부 합쳐서 5,800톤 정도 예상되는데요. 이 성일 하이텍의 캐파와 비교를 해서 성일 하이텍의 시총까지 고려해서 평가를 해보면 목표 시총 5천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총 1조 1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철강 등 기존 사업 가치 29조, 리튬 8조, 니켈 및 리사이클링 약 1조에서 총 38조 3천억 원 목표 시총 도출이 되고요. 목표 시총 나왔잖아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45만 3천 원 도출됩니다. 현재 30만 원 선인 주가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3월 24일 기준 현재 포스코 홀딩스의 시총이 27조 원입니다. 27조 원은 철강 사업 가치인 29조에도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죠. 현재의 주가는 이 철강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주가고, 나머지 이 아주 전망이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가치까지 포함할 때는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다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사업이다, 철강 업체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 시장에서 지배적이어서 이런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주목을 받을 때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달릴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코 홀딩스 주가 전망 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